최근 울릉공항의 완공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울릉공항에서 KF-21 전투기의 이착륙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본 언론과 정치권이 강하게 반응하고 있다. 울릉공항은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전략적 공항 프로젝트로 동해의 요충지인 울릉도에 건설되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의 방위 및 공군력 확장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 이번 울릉공항 건설 소식이 알려지자 더욱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울릉공항은 처음에는 단순한 민간 공항으로 계획되었으나 최근에는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활주로 길이가 1200m에서 1500m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KF-21과 같은 첨단 전투기에 운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은 한국이 또다시 군사적 전략을 숨기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현재 일본 언론들은 울릉공항이 단순한 민간 공항이 아니라 한국의 군사적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울릉공항이 완공되면 독도 방어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는 일본의 전략적 이익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KF-21 전투기의 이착륙이 가능해진다면 이는 단순한 공항 건설을 넘어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일본 측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울릉공항의 목적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국제사회에서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울릉공항이 민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군사적 목적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주로 확장 가능성과 KF-21 전투기의 이착륙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본의 의심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실제로 최근 공개된 울릉공항의 위성 사진과 건설 현장 자료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공항의 구조가 단순한 민간 공항보다 훨씬 견고하게 설계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강한 해풍과 기후 조건을 고려한 내구성 강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군사적 활용을 염두에 둔 조치일 수도 있다는 추측을 낳고 있다. 또한 공항 주변에 대한 방어, 시설 구축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군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울릉공항은 기본적으로 민간 공항이지만 필요에 따라 전략적 활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발언은 일본 측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으며 일본 내에서는 한국의 방위 정책에 대한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본 내에서는 한국이 또 우리를 속였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는 과거 한국의 방위산업 프로젝트들이 처음에는 민간 용도로 발표되었으나 결국 군사적 활용이 이루어졌던 사례를 염두에 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도 처음에는 방어 목적의 개발로 소개되었지만 이후 스텔스 기능과 다양한 공격 능력이 포함되면서 사실상 공세적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울릉공항이 완공될 경우 일본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독도 방어력 강화이다. 현재 독도는 한국 해군과 해경이 방어하고 있지만 공군 전력의 직접적인 개입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울릉공항이 완공되고 KF-21 전투기가 운용될 경우 독도를 방어하는 한국의 공군력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 이로 인해 일본은 독도 문제에 대한 외교적 군사적 접근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내 전문가들은 한국이 울릉공항을 통해 독도에 대한 실질적 군사력을 확립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일본 일부 극우 세력들은 울릉공항이 완공되면 독도는 영원히 한국의 것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울릉공항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은 일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울릉공항 건설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울릉공항이 완공되면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과의 외교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여러 외교적 갈등을 겪고 있으며 울릉공항 문제도 향후 한일 관계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울릉공항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일본은 미국과 협력하여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견제하려 할 수도 있다. 결국 울릉공항은 단순한 공항 건설을 넘어 한국의 국가 전략과 방위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완공이 임박한 울릉공항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일본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K방산이 전 세계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시험 비행을 소화하고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공군은 오늘 19일 이영수 참모총장이 경남 사천기지에서 KF-21 보라매의 탑승해 시험 비행에 함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시험 비행 조종사 우홍균 소령과 함께 KF-21에 탑승해 조종 특성과 항공전자 장비 정확도 등을 점검하며 전투기의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이날 시험 비행은 남해안 약 4,500m 상공에서 시속 1,000km 이상 속력으로 비행하며 KF-21의 공중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또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과 함께 비행하며 타 기종과의 전술 운용 능력도 검증했습니다. 비행을 마친 이 총장은 2005년 당시 최강이었던 F-15K의 도입요원으로 미 공군의 비행 훈련을 받았을 때 F-15 시리즈 같은 명품 전투기를 생산하는 국가에 대한 감탄과 부러움이 속에서 북받쳐 올랐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 총장은 지난 2005년 F-15K 도입 요원으로 국내 첫 인도분 2대 중 1대에 탑승해 미 본토에서 성남기지까지 비행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 총장은 F-5, F-16, F-15K 등 공군 주력 기종들을 2,800시간 이상 비행한 베테랑 조종사이기도 합니다. 매는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5세대 초음속 전투기로 지난 2022년 7월 19일 최초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 총장은 대한민국이 만든 전투기의 탁월한 성능을 공중에서 점검해보면서 실로 뜨거운 감회를 느낀다며 KF-21은 K방산의 가치를 한층 끌어올릴 명품 전투기로 이름을 날릴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3특집 북한 EMP탄 투하하면 한국 상공 비행기들 거의 모두 추락할 수도. 이는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 전략센터장, 한국핵안보전략포럼 대표, 이 북한의 핵 EMP탄 3개 정도가 한국 상공에서 터질 경우 일어나는 현상에 관해 설명한 것이다. 핵 EMP탄은 핵폭발 때 나오는 강력한 전자기파 펄스, 이익트로매그네틱 펠스, 가 전자기기의 회로 등을 태워버려 마비시키는 무기다. 106년 전 우리 민족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3.1운동을 전개했다.
그 운동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다. 그 이후에도 독립운동에 나서는 사람은 죽음을 각오해야 했다. 당시 우리 민족이 목숨을 희생하면서 간절히 원했던 한반도는 현재의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크지도 않은 나라가 분단된 모습은 상상조차 못했다. 지금 한반도는 두동강 났고 북한은 핵무기로 동족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은 자주국방이 안 되니 미국에 의존해야 하는 형편이다. 미국도 핵무기로부터 한국을 지켜주기 어렵다. 자국민이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은 전 세계 200개 국가 가운데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됐다. 참담한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는 방법은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통해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 외에는 없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언젠가 한반도 격변기에 한국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통일을 이루고 강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3.1운동 정신에 맞는다. 안보 불감증이 심각하다. 임진왜란 때도 그러했고 병자호란 때도 그러했다. 625 때도 마찬가지였다.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지 못하다가 당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정치인들이 좌파우파의 가치가 아니라 한국의 안보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세계의 안보 환경과 우리 주변국들의 안보 정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우리의 올바른 국가 생존 전략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핵폭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누크맵에 따르면 서울시청 상공 100m에서 100의 수소탄이 터지면 즉각적 사망자 36만 명을 포함해 2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 서울시청 반경 590m 지역에 있는 광화문역, 을지로 입구 등은 강력한 열에 의해 증발하고 모든 생명체는 사라진다. 이어 발생하는 강한 폭풍에 의해 반경 1.26km 안에 있는 경복궁역, 서대문역, 명동역 일대의 콘크리트 건물이 모두 붕괴된다. 이곳에 사람이 생존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자체 핵무장을 통해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미국 본토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사정권에 들어있어 우리를 도울 수 없다. 미국 대통령이 자국민을 희생하면서까지 한국을 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빠르면 1년 안에 초보적 핵폭탄 4개에서 6개 정도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핵 개발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핵물질 확보다. 핵물질은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말한다. 플루토늄은 사용 후의 연료를 재처리해서 추출하고 고농축 우라늄은 원심 분리기를 통해 만든다. 우라늄 농축시설을 짓는 데는 2년 이상 걸리지만 소규모 사용 후의 연료 재처리 시설을 만드는 것은 4개에서 6개월이면 가능하다. 재처리 시설이 완성되면 연간 50kg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핵폭탄 1개 만드는데 4에서 8kg의 플루토늄이면 충분함으로 1년 안에 4개에서 6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 만약 한미원 자력협정이 개정돼서 우리도 일본처럼 사용 후의 연료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게 되면 3개에서 6개월 내에도 핵무장이 가능할 것이다. 자국의 이익이 된다면 그럴 것이다. 과거에 인도가 핵무장을 추진하자 미국은 제재했다가 금방 해제했다.
중국 견제에 인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파키스탄의 핵무장에 대해서도 미국은 제재했다가 곧바로 해제했다. 경제 지원까지 했다. 테러와의 전쟁 수행에 파키스탄의 지원이 필요해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수소탄 시험 성공 기념 축하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발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 2017년 9월 10일 보도했다. 그렇다고 본다. 미국 의회 EMP-위원회 조사 결과 2004년 러시아의 EMP 기술이 북한으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도 2017년 9월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하기 전에 그들이 개발한 수소폭탄은 고공에서 폭발시켜 광대한 지역에 대한 초강력 EMP 공격까지 가할 수 있는 다기능화된 열핵 전투부라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이 수소폭탄을 어느 높이에서 폭발시키는가에 따라 그것이 살상용이 될 수 있고 핵 EMP탄이 될 수도 있다.